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처리 종료 사전 알림 시스템과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 2013년 1분기 동안의 민원 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 기간보다 크게 단축돼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1분기 동안 광명시에 접수된 민원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 2013년 1분기 동안 처리한 민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이 82%로 지난해 대비 28% 향상됐습니다. 민원 처리 단축률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얼마만큼 앞당겨 처리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백분율이 높을수록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민원 처리 종료 사전 알림 시스템과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및 포상을 제공하는 등 빠른 민원 처리를 독려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뢰감 주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광명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고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평생학습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광명시는 현재 국내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에는 유네스코로부터 글로벌 학습 도시로 선정돼 앞으로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광명시가 유네스코 산하의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와 함께 글로벌 학습도시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유네스코의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학습도시에 관한 각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조화로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창조하는 국제 네트워크 협의체입니다. 시는 오는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창립식에 참석해 글로벌 학습도시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999년 국내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이후 2001년부터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평생학습 노하우를 전수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동티모르에도 평생학습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동으로 시범 운영 중인 광명 2동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소외계층을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에는 양기대 시장이 광명 2동의 1일 명예복지동장으로 나서 시민들의 생활을 직접 살폈습니다. 16일 양기대 시장이 1일 명예복지동장으로 나서 광명 2동 주민센터 내 민원 업무를 체험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3월 광명 2동을 복지동으로 지정해 시민들이 동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복지, 고용, 보건, 교육 등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양기대 시장은 광명 희망나기 운동본부에 장학금과 식당 이용권을 전달했으며 광명 2동 주민센터를 내방하는 시민들을 응대하고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을 직접 살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복지동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복지동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해 2014년에는 광명시 18개 전체 동으로의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최초로 신호연동 LED 점자 블록을 시범 설치했는데요. 올해는 경기도로부터 시책 추진 보전금을 지원받아 시내 40여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새마을시장 앞과 광명 4동 일방통행로 초입, 광북초등학교 사거리, 철산역 3거리와 2001 아울렛 앞, 하안 사거리와 우리은행 앞, 서면초등학교 앞 등 시내 8곳에 신호연동 LED 점자 블록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과 연동된 LED 점자 블록은 신호등이 바뀌면 점자 블록도 같은 색으로 자동 변경돼 시인성이 뛰어나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경기도로부터 시책 추진 보전금 5억 원을 지원받아 시내 40여 곳에 신호연동 LED 점자 블록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4월 20일까지 시 도시교통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설치 장소를 추천받았습니다.
2014년 수능을 7개월 앞두고 대학 입시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특히 선택형 수능이 처음 실시돼 벌써부터 정보전이 뜨거운데요. 광명시는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학별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2014년도 대학별 입시 설명회는 지난 16일 광명학습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경인교육대학 입시 설명회를 시작으로 29일에는 명지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 입시 설명회, 5월 1일에는 중앙대학교 입시사정관제 설명회, 5월 31일에는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설명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 대학 입시 전형 안내, 입학사정관제 평가 요소 등을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광명시 고등학생 학부모는 광명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일주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치고 16일 폐회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는 물론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등 앞으로 광명 시민의 건강이 한층 더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개회한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모든 의사 일정을 마치고 16일 폐회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원안 의결됐고 1건이 수정 의결됐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차상위 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이 원안 의결됐고 광명시 아동학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이 수정 의결됐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 동안에는 시립소아누리 어린이집, 시흥대교 확장공사 현장, 가학광산 동굴 등 주요 사업 현장 23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60세에 은퇴해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자고 먹는 시간을 빼도 활동 시간이 무려 8만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긴 시간을 보내기에 우리나라 노년층은 경제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취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명시는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비종합상담소를 개소했습니다. 17일 노후가 행복한 마을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5층에 위치한 노후가 행복한 마을은 광명 시민에게 노후 준비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준비 종합상담소입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기대 시장과 생명보험사회 공헌위원회, 삼성생명 광명지역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개소선언과 테이프 커팅 후 상담실을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노후가 행복한 마을은 세무, 금융, 법과 관련된 교양 강좌와 노후 설계, 심리검사를 포함한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등 광명시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한 해 평균 15,900여 명으로 하루에만 평균 43명, 즉 우리 곁에 소중한 생명이 33분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우리 사회의 자살 심각성을 체감하고 지난해 11월 경기도 최초로 자살 예방센터를 설립하는 등 자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살에 대한 위기인식과 책임감을 느낀 광명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생명사랑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최초로 자살 예방센터를 개소해 더욱 체계적인 자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통계에 의하면 1년에 97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주 2명 이상꼴로 사망하게 되고요. 매일 한 4명에서 6명꼴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수치죠.
광명시 보건소 1층 시립요양센터 내 위치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광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의 건강도를 조사하고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자살 유가족 상담,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그 대상자 댁을 갔었는데요. 찾아갔었는데 자살을 시도 중에 계셨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이제 시도하시고 계신 분을 이렇게 좀 진정을 시켜드리고,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계실 때에 옆에서 조용히 손을 딱 잡아드리니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귀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구나 라고 가슴으로 느꼈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우울감에서 조금씩 벗어나시고,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이 숙면을 취하시고, 또 일상생활이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자살 시도자의 추가적 자살을 예방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한편,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광명성혜병원과 광명시 생명사랑 비전을 선포하고 자살 없는 생명존중 광명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전문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광명시의 자살률이 점차 줄어가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센터의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있죠. 심리검사나 그리고 심리평가, 정신과적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상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사업인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살 시도자의 응급, 협력, 경찰서와 소방서와 협력 출동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요.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 유가족의 상담 및 자족 모임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가족이나 학업,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비용 부담으로 마음 놓고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았죠. 자살 생각과 우울증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연중 365일 밤낮 없이 열려있는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로 연락해 무료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는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함께 자살예방 전문가 생명지킴이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교육생들은 8주 동안 자살예방 대책과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상담 등 실질적인 자살예방 교육을 수료해 광명시 학교, 군부대 같은 단체에서 강사와 상담원으로 활동하거나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족의 가정에 방문해 치료 연계 등의 상담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자살률 국가이고 자살률 감소가 굉장히 중요한 시책인데, 자살률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주민 또는 시민이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가를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그런 주민이 자살 예방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살 예방 사업을 만드는데 이 교육은 높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과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될 생명지킴이. 책임감이 막중한 만큼 소감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자살한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이제 50대 초에 이제 자살하게 됐는데, 그 직원을 보면은 가족이라든가 또 주위에 또 자식이나 있는 분을 보면은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요즘 보도에 자꾸 이 자살에 대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특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급속도로 증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이라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실질적인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자살의 징후가 있다든가 이런 분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동화돼서 그분이 끝까지 진짜 자살을 하지 않게끔 케어를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는 광명 시민들이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광명시를 자살률 제로의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 데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자살률 제로! 생명지킴이 파이팅! 점심시간이 지난 나른한 오후 어김없이 찾아오는 졸음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졸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바로 봄과 함께 찾아온 춘곤증 때문인데요. 하루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걷는다면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한 걷기 운동과 함께 활기찬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